이어서 지구 컨디션 인천 환경정보 시간인데요. 인천의 환경 관련 이슈, 다양한 정보, 기후정책연구원 장정구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5월 22일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생물 다양성 어떤 의미입니까? 예, 올해 주제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고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자연 생태계 하면 먹이사슬, 먹이 그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의미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안정된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 다양한 생물종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생물 다양성이 되게 생태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물 다양성, 바로 오늘 생물 다양성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 지구요, 기후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또 생물 다양성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청취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공룡이 멸종을 했잖아요. 예. 그 지구상에 되게 중요한 멸종 시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 멸종 시기를 6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6번째 지구상의 생물이 대멸종하는 시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에 멸종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거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이 파괴가 되고 오염이 되고 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파괴가 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생물 다양성이 취약해진다라는 의미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하는 인류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게 앞으로 되게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생물 다양성 협약을 체결을 해서 기념일을 제정을 한 게 이제 오늘이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또 하나는 이제 증진을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지구인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생물 다양성 협약까지 체결할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바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근데 갯벌, 섬과 바다, 인천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천 입장에서는 생물 다양성 특히 의미가 더 크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인천 하면은 이제 환경이 안 좋은 도시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개념은 생물 종이 다양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유전자의 다양성도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크게 보면 여러 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서식지가 다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다양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천을 본다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갯벌도 있고 섬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육지도 있고, 육지에도 되게 중요한 숲도 있고 하천도 있거든요. 결국엔 여러 야생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인천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원래 인천은 생물 다양성 측면에선 되게 중요한 공간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물론 많이 개발이 돼서 실제로 과거보다는 좀 취약해졌다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공간에 다양한 생물들이 깃들어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면 인천에서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보면은 깃대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2021년도에 인천시가 시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단체들하고 이제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인천시 대표 생물로 깃대종 선포했다. 깃대종은 1993년 국제연합환경계획이 발표한 생물 다양성 국가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것으로,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생태, 지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상징적인 생물종을 말하는데요. 인천을 상징하는 깃대종으로 저새, 금개구리, 점박이 물범, 흰발 농개, 대청부채 5종을 선포했습니다. 너로 정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바다를 대표하는 생물종이 점박이 물범입니다. 그 다음에 갯벌을 대표하는 게 흰발 농개, 조류 중에서는 저어새가 있고요. 식물 중에서는 섬에 서식을 하고 있는 대청부채가 있고, 또 내륙의 습지를 대표하는 생물종이 금개구리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들의 종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이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보호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들 종 하나하나가 되게 이미지가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친숙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점박이 물범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다를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바다를 지킨다는 의미는 단순히 점박이 물범만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다에 사는 많은 생물종이
지켜진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대종을 선정을 해서 보호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례로 들어보면 되게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종 중에 하나가 예. 저어새입니다. 예. 근데 저어새 개체 수가 2009년에 전 세계에 이제 센서스를 하는데 한 2,000마리 정도였어요. 2009년도에.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카운트를 하고 있는 새거든요. 예. 근데 지난해 말, 그러니까 올해 초를 기준으로 하면 7,000마리 정도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한 15년 사이에 한 3배 이상 증가를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증가를 하게 됐냐면 인천에 보면은 남동공단 옆에 남동유수지가 예. 있습니다. 거기에 2009년부터 번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번식지를 보호하고 또 번식 상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새가 오기 전에 여름철새인데 예. 봄에 시민들이 가서 그 둥지를 잘 틀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또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 날아갈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영잔치도 하고요. 생일잔치도 하고요. 환송잔치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많은 시민들에게 저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된 거죠.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생물종의 숫자가 늘게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생물 다양성 증진이라든지 보호 활동을 좀 나름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경이 많이 갯벌도 많이 매립이 되긴 했지만 예. 또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걸 보호하기 위한 또 갯벌의 서식지로 삼는 여러 예.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이 또 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생물 다양성이 또 우수하거나 더 필요한 지역에서는 더 촘촘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보호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생 생물이나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서식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개념인데 아까 생물 다양성 국제 협약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육상부의 30%, 그다음에 바다의 30%를 보호지역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이미 국제사회가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야생 동식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본다라고 하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천이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예. 그럼 바다의 30% 정도는 보호지역으로 하자. 이게 국제사회 약속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바다가 예. 보호지역이 어느 정도냐?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육상부는 한 10몇 %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육상은 보호장치가 나름 가동이 되고 있는데 바다 예. 쪽은 2%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98% 그냥 방치하고 있네요. 그렇죠. 보호지역이라고 볼 수 없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개발을 하고 있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방치가 되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데 인천 앞바다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반도를 이야기할 때 환경부부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생태축을 이야기하면서 예.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비무장지대를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가 서안의 갯벌과 도서축을 이야기하고 백두대간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이 3개의 축이 교차하는 지역이 우리나라에 크게 2개입니다. 강원도 향로봉 지역하고 인천의 한강하구 지역. 한강하구 지역 같은 경우는 비무장지대하고 서해안의 갯벌, 도서축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예. 결국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인천의 바다 지역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대한민국의 자연 생태계로 본다면 2곳 중에 1곳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바다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가 몇 년 전에 바다의 생태축이라고 하는 걸 또 별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아까 전박이 물범 얘기했잖아요. 전박이 물범과 상갱이라고 하는 해양 포유류의 생태 보존축이 바로 인천 앞바다가 핵심 지역입니다. 결국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생물 다양성 증진 측면에서 인천 앞바다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31개의 특정 도서가 있고 또 장봉도와 송도 갯벌은 습지보호 지정되어 있는 상황. 강화도 갯벌은 천연기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끝으로요. 인천 도시에서의 생물 다양성 현황 어떻습니까? 이 생물 다양성 하면은 자연환경이 되게 좋은 장소, 도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데 예.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시에도 하천이 있고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천이 조금 더 여러 생물종이 살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 공원도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심더라도 실제로 다양한 생물이 와서 서식할 수 있는 예. 수종을 선택하다든가 아니면 연못 같은 걸 조성해서 물이 있으면 또 생물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하는 이제 SNS에 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종도에 과거에 이제 그 육지였고 개발이 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이제 뱀들이 서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뱀이 출현을 합니다. 이 뱀이 출현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냐라고 문의가 한번 언론에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당시에 인터뷰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뱀이 살던 서식지가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원래 서식지는 이제 그들의 서식지였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도 도시에서도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뱀하고 어떻게 같이 사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막 집 안에서 같이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라는 개념이 앞으로는 되게 중요하게 필요하다. 그 중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좀 덜 이용하는 공간을 예.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 예. 도시에서도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